지난 금요일 미국 나스닥이 크게 빠지는 걸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월요일 한국장을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AI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번 월요일 한국 증시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미국장이 빠졌으니까 한국장도 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번 하락을 조금 더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이야기 드리자면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도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불안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시장이 올라가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급하게 물량을 던지지 않아도 천천히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미국 증시와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마저 급등한 상황이라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굳이 한국 주식을 기다리면서 팔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증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AI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고 있었지만 외국인은 20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모두 받아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규모가 많이 커졌고 ETF를 통한 시장 참여도 많아졌기 때문에 개인 수급을 예전처럼 약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증시는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아직도 외국인 지분이 50% 가까이 될 정도로 외국인의 영향력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증시의 큰 방향은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근 시장이 상승할 때는 개인과 기관이 계속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외국인이 굳이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던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시장이 상승한 힘이 강했기 때문에 위에 물량을 걸어두고 천천히 팔아도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AI 빅테크 주가들은 다같이 빠지고 초대형 IPO인 스페이스X는 상장을 대기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면서 이제는 외국인이 기다리는 쪽보다 빠르게 매도하려는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시장 분위기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더라도 반등이 오래 이어지기보다는 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장을 볼 때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 반등하겠지라기보다는 외국인이 실제로 어떤 관점으로 물량을 내놓는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하나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패닉셀입니다. 시장이 크게 빠질 때 진짜 무서운 건 단순 하락보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구간입니다. 더 빠지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러다 손실이 더 커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평소에 세웠던 기준이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이런 구간에서 계좌를 보고 겁이 나서 손절하거나 반대로 너무 빠졌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들어갔다가 더 큰 손실을 본 적도 많습니다. 특히 미수나 신용 물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반대 매매까지 겹치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하루만 흔들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더 시장이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중장기 계좌와 단기 매매 계좌를 완전히 분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의 주력 매매는 단타이긴 하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들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당연히 월요일 시장이 크게 빠지면 제 계좌도 손실이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중장기 계좌는 아무런 대응 없이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시장이 빠진 것은 결과가 나와 있고 그 영향으로 월요일 한국 시장이 크게 빠지는 부분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버티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된 뒤에는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의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시장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닌지, 처음 세웠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한지 다시 점검을 한 후에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패닉셀이 터질 수 있는 구간에서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계좌는 일단 건드리지 않고 단타 관점으로만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매매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변동성 장세에 잘 대응하셔서 큰 손실 없이 잘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주식 투자 홀로서기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든 홀로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